군대를 전역하고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복학하기 전에 배낭여행을 해보고 싶어서 돈을 더 모을 생각이었다. 이것저것 단기 알바 위주로 하다가 어느 일본식 주점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동안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일보다 잘 맞는 것 같았다. 사실 급여가 높은 게 제일 컸다. 물론 단점도 있었다. 멀어서 퇴근길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급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매니저님께 집은 멀지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설득했고 다행히 나를 좋게 봐주셔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다. 일은 새벽 3시쯤 끝났다. 그 시간에는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유일한 교통수단은 택시였는데 매일 택시를 타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근처 PC방에서 첫 차가 다닐 때까지 버티다 집에 가곤 했다. 집에 가면 6시 반에서 7시쯤 됐는데 오후 5시에 다시 출근하니까 시간만 따지고 보면 결국 많이 받는 게 아닌 꼴이 됐다. 무엇보다 너무 피곤했다. 한두 달을 그렇게 일했다. 그런 내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매니저님께서 가게 근처에 비는 방이 하나 있는데 관심 있냐고 물어보셨다. 예전에 근처에 살려고 빌렸었다고. 사정이 생겨서 잘 안 들어가게 돼서 지금은 비어있다고 했다. 보증금은 됐으니 월세만 내면 된다고 했다. 보증금도 괜찮다고 하셔서 금전적인 부담도 없었고 그만두더라도 발목 잡힐 일도 없었다. 거리도 가까워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조건이었다. 나는 흔쾌히 들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정이 뭔지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다. 매니저님이 기껏 집을 빌려놓고 잘 들어가지 않게 된 이유가 있었다. 곧장 나는 이사했다. 이사라고 해봐야 간단한 집 몇 가지가 다였다. 기본적인 가구는 다 비치돼 있어서 특별히 가져갈 것도 없었다. 이사하고 나서 바로 혼자 산 것은 아니었다. 친구가 그 시기쯤 전역을 해서 한동안 같이 살았다. 월세도 아낄 수 있어서 서로 좋겠다 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부모님의 반대로 그 친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 일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3시 20분쯤 되었었다. 대충 씻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잠이 들기 직전 전화가 왔다. 방에서 살다 나간 친구였다. 근처에서 술을 마셨는데 집 가기가 너무 피곤하다고 와서 자고 가도 되냐고 했다. 나는 귀찮아서 그러라 하고 끊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 깼다. 나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열린 방문 밖으로 친구가 서 있는 게 희미하게 보였다. 그 집은 8평쯤 됐다. 현관에 서서 집을 바라보면 왼쪽 편에는 화장실, 정면에는 좁고 작은 부엌과 거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방이 하나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방에 누워있으면 현관까지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왔냐고, 왔으면 빨리 자라고 했다. 야, 뭐하냐? 왔으면 빨랑 자. 나 옷이 없어서 못 들어가. 뭐? 옷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어딘가 다른 분위기에 낮고 음산한 목소리였다. 뭔가 이상해서 고개를 들어 말했다. 야, 뭐라고? 친구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눈을 비비고 친구를 쳐다봤다. 근데 어딘가 모습이 좀 이상했다. 어두운 것을 감안해도 피부는 시꺼멓고 피부는 꼭 여기저기 벗겨져 있어 보였다. 타버린 듯한 얼굴에 반쯤 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정신이 든 나는 자리에 얼어붙어 더 이상 어떤 말도 못하고 친구라 생각했던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날 흔들었다. 눈이 떠졌고 날 흔들어 깨운 건 그 친구였다. 예전에 살 때 가지고 있던 키가 있어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내가 가위에 눌렸는지 앓는 듯한 소리와 함께 끙끙거리고 있어서 깨운 거라고 했다. 야, 요즘 많이 피곤했나 본데? 친구가 말했다. 나도 내가 가위에 눌렸나 보다고,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고 여겼다. 그 이후로 간혹 악몽을 꾸긴 했지만 무서웠던 기억도 금세 잊혀져 갔다. 그리고 한동안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자고 가는 경우가 많아져 혼자 잘 일이 준 탓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없이 혼자 자게 된 날이었다. 일을 마치고 들어와 대충 씻고 잠을 청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규칙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물을 제대로 안 잠궜나? 방음이 잘 되는 집은 아니라서 조용한 밤에는 작은 소리도 방까지 들리곤 했다.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냥 자려고 했지만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신경 쓰여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모두 꽉 잠그고 돌아왔다. 다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일어날까 생각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자다 살짝 깼는데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나고 있었다. 근데 그 소리는 아까보다 가까웠다. 그리고 몸이 무거웠다. 짓눌리는 듯 무거웠다. 내 몸 위에 누군가 있었다. 그 누군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누군가 있다는 걸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친구놈인가 싶어 몸을 뒤틀어 밀쳐내려고 했다. 하지만 돌덩이같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지 보려고 얼굴을 살폈다. 깊게 파인 주름에 자글자글한 피부, 백발의 상투까지 튼 할아버지였다. 분명 할아버지였다. 그는 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호통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나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그 고통이 모두 느껴져서 맞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잠에서 깼다. 나는 맞았던 부위를 만지며 식은 땀을 닦았다. 그리고 옆에서 등 돌리고 자고 있는 친구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야, 나 또 가위 눌림. 와, 진짜 미쳤네. 말하고 나서야 이상한 걸 알았다. 오늘은 나 혼자였다는 걸. 그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지? 내 옆에 누워있던 누군가가 천천히 돌아봤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기절했다. 제대로 기억나진 않지만 얼굴의 형상이 이상했던 것 같다. 아침이었다. 눈을 떠보니 빛이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다행인 걸까? 방에는 나만 있었다. 악몽을 꿨어도 이 정도로 생생했던 적은 없던 터라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매니저님께 집이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악몽을 꾸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다고 매니저님 표정이 놀라며 어두워지더니 거기서 당장 나오라고 했다. 매니저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다만 원래 가위에도 잘 눌리는 편이라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려 했고 그 집이랑 본인이 잘 안 맞는가 보다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나는 그 집에서 나왔다. 낮에 짐을 정리하고 미안하다며 매니저님이 구해준 모텔에서 며칠 머물다가 얼마 안가 일을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왔다. 그 매니저님하고는 아직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그 방이 빠졌다고 했다. 지금 사시는 분은 괜찮으실까?